정부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정해진 현행 거리두기 지침을 2주 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도서관과 경기장 등 9곳을 더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마포구 서강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가 나가 있는 도서관, 오늘부터 바뀐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바뀐 방역 지침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이렇게 도서관 바깥에는 스크린 화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안쪽을 보시면은 입구 쪽에 발열 검사를 하기 위한 직원 한 분이 이렇게 직접 발열을 하면서 QR코드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이곳 도서관에선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출입자들을 관리해왔다고 설명하는데요. 다만 방역 수칙 강화로 음식 섭취도 금지된 만큼 휴게 공간에서 식사하는 건 앞으로 전면 제한하겠다고 설명합니다. 중점 관리 시설을 위주로 방역 관리자를 둬야 했던 것과 달리 식당이나 도서관 등 시설에서도 방역 관리자 지정은 앞으로 필수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용자와 종사자의 증상과 체온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수칙을 못 박았습니다. 또 시설별로 정해진 이용 가능 인원도 표시하고 안내해야 하는데요. 출입 명부 작성은 일행 모두 한 명씩 해야 한다는 수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일행 가운데 한 명만 이름을 적고 나머지는 왜 몇 명이라고 적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식당과 카페와 같이 음식을 파는 시설이 아닌 곳, 가령 도서관이나 박물관,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방역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키즈카페에 마련된 별도 식사 공간이나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 정해진 곳이 아니고선 음식을 섭취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본 방역 수칙이니만큼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키셔야 합니다. 기본 방역 수칙을 필수로 하는 시설 종류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 관리시설 24곳에 더해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전시장, 박람회 등 9개 시설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언급된 음식 섭취 등 제한과 유증상자 출입 금지 등 조치가 해당 시설 등에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 국제회의장 등 시설엔 출입 인원 제한도 새로 생깁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기존 방역수칙을 안 지킬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다음 달 4일까지 미룬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설명입니다.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과 함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됩니다. 수도권에선 식당, 카페 등 밤 10시 시설 영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강도서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